일단 사실 계산하지 않아도 이거 당연히 0이고 이거 당연히 1인 거 알고 있죠. 그지? 왜냐면 이 Z라는 게 결국 뭐예요? Z라는 게 뭐야 지금? 그지? 표준 정규 분포의 그 확률 변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 평균은 0이고 얘 분산은 1인데 이걸 이제 계산으로 찾아보려면 요걸 이렇게 바꾸라 그랬잖아.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러면 이 z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한 다음에 요거잖아. 요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요런 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바꾼다고 알고 있냐면 요 앞에 있는 요 시그마 분의 1이 이제 x의 개수니까 요거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 거기다가 2x 해준 다음에 평균 구할 때는 뒤에 것도 그대로 살려가지고 붙여주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근데 결국은 얘가 곧 뭐예요? 얘가 곧 평균 m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m 빼기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VZ도 요거는 V 한 다음에 요게 이렇게 들어온 건데 자 분산을 구할 때는 요것만 제곱해서 앞에 붙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하고 VX 그 다음에 뒤에 거 버리는 거고 근데 VX가 곧 뭐냐 생각해보면 VX가 시그마 제곱 아니야 이게? 이렇게? 그죠? 그럼 시그마 제곱분의 1이랑 시그마랑 곱했으니까 1 되는 게 당연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과정을 보여주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과정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또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 질문 없나요? 책. 이걸 보면 돼요. 써도 돼요. 뒤에 기출도 있으니까 보시고. 29쪽까지 질문 없어요? 초우야 질문 없어? 숙제 다 했어? 네. 오, 훌륭합니다. 하윤이는? 질문 없어? 규진이는? 하고 있어요. 어서와, 재현아. 더운데 뭐 이렇게 두껍게 입고 왔어? 추워요. 추워? 밖은 더운데 안에 추워요. 아, 그렇기도 하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30쪽. 자, 여기서는 이제 같이 풀어볼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자, 30쪽에서는, 49번은 좀 쉬우니까 50번부터 한번 볼게요. 50번. 자, 50번은 x랑 y가 각각 정규분포 쟤네 둘을 따르는데, 요 두 확률이 서로 같다 그랬죠? x가 10부터 k까지, 그 다음에 y가 k부터 25까지 요거 두 개가 같다 그랬으니까 둘 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은 앞에 거를 자,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요거를 표준화 시켜보겠습니다. 요거 윤서가 한번 해보자. 10을 요걸 가지고 표준화 시키면 뭐가 되지, 윤서야? 10이라는 숫자를 요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 시키면 1일까? 마이너스 1 되죠. 그쵸? 그리고 표준화 시켰으니까 x는 z로 바꿔주면 되고 k는 뭐라고 쓰면 돼요? k 빼기 12 나누기 2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거는 y에 대한 정규분포니까 요거는 요 놈을 가지고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k를 자, 요 두 번째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 시키면 뭐라고 써야 돼? k 빼기 22 나누기 3이고 표준화 됐으니까 가운데 z로 바뀌고 25는 표준화 시키면 뭐죠? 1이지. 그치? 요렇게. 자, 근데 이 두 개의 확률이 서로 같다 그랬잖아. 그죠?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거고 얘는 플러스 1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확률이 서로 똑같으려면 이제 이 숫자와 이 숫자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 구했을 때 0. 그쵸?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인 두 숫자가 나와줘야 되겠죠? 유나야 그럴 거 같니? 맞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정규분포 상황이니까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요게 표준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빨간 거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뭐 마이너스 1이 있고 이쪽에 플러스 1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놓고, 자, 이번에는 이게 y라고 하면 여기가 0이고 이쪽에 1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러면은 요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여기쯤에다 이렇게 놔볼게요. 여기쯤에다 놔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넓이가 첫 번째 확률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확률은 1에서 출발하는 거 확실하잖아. 여기서 출발하는 거 확실하고 이쪽 편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럼 이것 또한 여기쯤에 놔볼게요. 요렇게 그어가지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위에 색칠된 거랑 아래 색칠된 거의 넓이가 서로 똑같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반 잘라서 생각하면, 요렇게 자르면 지금 이쪽 부분의 넓이가 요렇게 잘랐을 때 요쪽 부분의 넓이하고 같은 거는 확실한 거잖아. 그러므로 요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요쪽의 넓이랑 같아야 전체적으로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이 두 빨간 부분이 같으려면 요 지점의 값이랑 요 지점의 값이 서로 부호만 반대인 위치에 놓여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요거 빨간 별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면 초록색 별로 표시하면은 얘가 초록색 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만 하나 붙여가지고 2분의 k-12는 마이너스 괄호 마이너스 3분의 k-22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k값 나오겠네, 그치? 민정 얼마 나올까, k값? 16, 그쵸? 네,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정규분포 문제는 중간에 막혔다 싶으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51번도 한번 해볼게요. 51번은 재현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재현아 문제를 읽어보니까 정규분포가 나와있네. 그래서 940, 20 자, 요런 정규분포가 나와있고요. 이거는 그니까 하나도 뭐 꼬거나 뭐 함정을 파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직하게, 자,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에서 한 대를 딱 골랐는데 그 무게가 1000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 뭐라고? 그쵸, 이거는 px가 1000 이상인 거니까 바로 표준화 시키면 z가 3 이상인 거죠. 이렇게, 그치? 바로 이제 뭐 찾으면 돼? 표 찾으면 되지. 표에서 3 찾으면 얼마야? 저요? 어. 저 없는데. 맨날 없어. 왜? 답지 어땠어? 잡지를 안 보기 위해서 버려놨어. 헛소리 하지 말고. 다시 가방에 있는데 어디 있지? 자, 3 찾아봐. 3 얼마야? 4987. 0.4987. 자, 그럼 이 문제 답은 뭐예요? 그러면은 0.0013이지? 그치? 저거를 0.5에서 빼가지고 평범한 정규분포 문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요거는 이제 좀 어렵거든요. 52번은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52번. 이게 그 뒤에 오늘 기출이었나? 2층에서 푸는 건가? 헷갈리네. 어디 기출에 있었는데 비슷한 거, 그죠? 자, 해봐. 52번 답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확률 분포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삼각형 세 종류. 우선 제일 크기가 작은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은 넓이가 얼마일까요? 그죠? 뭐 1 곱하기 1 나누기니까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이 몇 개가 만들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이 한 면당, 요 한 면당 요런 크기를 갖는 삼각형을 우리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4개 만들 수 있죠. 그쵸? 한 모서리씩, 한 꼭지점씩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삼각형 크기가 2분의 1짜리 삼각형을 4개 만들 수 있어. 근데 면이 총 몇 개예요?
면이 총 6면이잖아. 그러니까 한 면당 4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총 몇 개 만들 수 있다? 24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가 총 24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삼각형은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긴 애 있죠? 요렇게 생긴 애. 요거. 얘는 자, 이쪽에다 꺼내나 보면 얘는 이런 모양일 거야. 요렇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약간 길죠? 방금 전보다 이렇게 좀 길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기네. 자, 얘는 지금 요 변의 길이는 1인데 요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요거? 그죠? 요거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루트 2가 돼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짜리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초우야, 넓이가 얼마야? 똑같나요? 응. 그치? 요쪽 지금 높이 부분이 루트 2가 된 거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될 건데 이런 삼각형이 그럼 몇 개 만들어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요거는 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변 있잖아. 요 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삼각형을 2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치? 요 변을 포함하는 요 초록색 모양의 삼각형을 요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요렇게도 하나 만들 수 있잖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도 넓이가 똑같이 2분의 루트 2 아닐까? 여기가 90도가 되도록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변 하나마다 요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요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2개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가 총 몇 개야? 12개잖아. 그러니까 모서리 하나마다 이거 2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12개의 모서리니까 12 곱하기 2 해가지고 이것도 24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넓이가 넓은 삼각형은 어떤 걸까? 자, 여기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요 삼각형은 이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얘는 뭘까요? 얘 뭐 같아?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그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삼각형은 요렇게 생기는 정삼각형인데 이 정삼각형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삼각형이죠. 그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짜리 정삼각형이야. 그럼 요 넓이 얼마일까요? 요거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죠.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 모르면 여기 둘 다 루트 2고 여기가 60도인 거 알잖아. 그죠? 그러면 2분의 1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그럼 얼마 나와 넓이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죠. 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은 요거는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요거는 몇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8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얘는 8개 만들 수 있는데 요 개수를 어떻게 세는 게 좋냐면 지금 요렇게 내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이 정삼각형하고 요쪽 끝에 모서리, 요쪽 끝에 꼭지점 있잖아요. 그럼 얘네를 요렇게 연결하면은 지금 삼각뿔이 하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서리 하나마다 삼각뿔을 하나씩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그 각뿔의 꼭지점으로 갖는 그 밑면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거든. 그 밑면들이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요 꼭지점 하나마다 요 정삼각형이 하나씩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이게 이 24개, 8개 합쳤을 때 그게 이제 몇 개랑 같으면 만든 거냐면 8개의 꼭지점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일 수 있잖아. 8개의 꼭지점 중에 3점 뽑으면 무조건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8C3과 대조해보면, 비교해보면 내가 맞게 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8C3 계산해보면 이게 56이잖아. 그지? 56. 그럼 여기 우리가 구한 이것들의 개수도 다 더하면 몇 개예요? 56이죠? 그러면 이제 된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들면 됩니다. 2분의 1짜리,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짜리, 그리고 2분의 루트 3짜리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그럼 거기서의 확률을 따져보면 전체 56이고 이거는 8로 약분해서 가면 좋겠네. 그러면 56분의 24면은 7분의 3, 여기도 7분의 3, 여기는 7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평균 분산 구할게요. 재현아 평균 어떻게 구하지? 아 x 제곱인가? 아 그러네요.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이네. 땡큐.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죠?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운데 것도 그냥 4분의 2라고 써놓는 게 계산하기 편하겠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재현아 평균 구해보자. 3 플러스 6 플러스 3이니까 12네요. 그럼 얼마예요? 14분의 7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분산으로 가서 분산 구하려면은 이거 제곱시켜 놔야 되겠네. 그지? 제곱시켜 놓으면 이거 얼마예요? 16분의 1이랑 요거는 16분의 4랑 요거는 16분의 9네. 자 그러면 재현아 뭐라고 써야 돼? 얼마분의? 112분의 3 더하기 12 더하기 9니까 24 빼기 49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112분의 24면 약분하면 얼마예요? 4로 약분하면은 28분의 6이죠. 그럼 더 약분되네. 2로 약분하면 14분의 3. 그러면 14분의 3에서 49분의 9를 빼는 거잖아. 그죠?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로 통분할까 이거? 얼마로 통분되니? 98? 그지? 그러면 앞에 거는 98분의 21인가? 그리고 뒤에 거는 98분의 18? 그럼 98분의 3인가? 맞나요? 네, Vx가 98분의 3이네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V7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재현아 얼마를 곱해줘야 답이야? V7x를 구하려면? 7을 40. 그렇죠. 7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49 곱하니까 답은 뭐가 돼요? 2분의 3. 그래서 V7x는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상황은 기출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이런 방식으로 세 종류로 나눠서 구한다 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보자. 53번. 요것도 이제 커트라인 문제인데요. 일단 한번 풀 시간을 줄게요. 53번 한번 풀어봐봐. 자, 지금 상황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되는데 우선 달리기 기록이 평균 230, 30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여기서 이 x는 말 그대로 여기 학생들의 달리기 기록이죠. 달리기 기록. 그러면 이제 달리기 기록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려놨을 때 자, 여기가 지금 230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기록이 어떤 거예요? 그치, 일로 갈수록 기록이 나쁜 거지. 달리기니까. 그치? 시간이 짧을수록 기록이 좋은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상위 10위 이내에 든다. 그러면 400명이 뛰었잖아. 400명 중에 상위 10위, 10등까지. 그러면 400명 중에 10등이면은 요거는 40분의 1이죠. 그러면 소수로 0.025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상위 0.025,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2.5%, 상위 2.5% 안에 드는 애들을 걸러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려면 이 0.025라는 넓이를 이쪽에서 찾으면 그건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쵸? 이건 달리기니까 이쪽에 있을수록 기록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잘라가지고 여기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0.025가 되는 순간에 그때 이 값을 우리는 커트라인 K로 잡는 거죠. 그럼 재현아,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x가 p, x가 어떠할 확률이 k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구나? 그치, 요렇게 놓고서 이제 이 k를 찾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k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k를 표준화 시켰을 때
K를 표준화 시켰을 때, 자, 여기 넓이가 그럼 얼마겠어, 여기 넓이? 이거 이쪽 0.025잖아. 475, 0.475. 근데 0.475 익숙하죠? 0.475. 왜냐면 0.475를 두 개 붙이면 이게 딱 95% 되는 거잖아. 그래서 0.475의 넓이를 갖게 하는 그 K 값은 1.96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평균보다 왼쪽에 있는 애니까 얘를 표준화시키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96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요 식에서 바로 K를 표준화시킨 거, 요렇게 표준화시킨 것이 얘가 마이너스 1.96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K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양변에 30 곱할 거니까 K-230은 자, 여기다 30 곱하면은 얼마죠? 58.8인가? 그죠? 58.8. 자, 그럼 여기서 230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230 넘어가면 K는 171.2 나오겠네요. 그죠? 171.2. 그래서 기록이 171.2초 이하이면 상위 10위 이내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커트라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0.475에서 뭐? 표에서 찾으면 되고요. 표에서 찾아보면 넓이가 0.475가 되게 하는 그 숫자가 1.9하고 6이 만나는 데 아니야 이렇게? 맞죠? 표에서 찾아도 되고 우리가 1.96을 미리 외우고 있는 것은 그치, 신뢰도에서 외우고 있잖아. 이 0.475가 두 개 붙으면 이게 95% 되는 거니까 그때 신뢰도 계수가 곧 Z에서의 값이죠. 그쵸? 그래서 1.96을 외우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저희 두 문제가 약간 어려웠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모집단과 표본 여기 부분은 기본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들이고 쭉쭉 넘어가고 여기서는 3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4페이지. 자, 34페이지에 75번 한번 보겠습니다. 75번. 이거는 어떻게 시작하라는 문제일까? 4, 5, 6, 7에 숫자가 적힌 공이 80개, 60개, 40개, 2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00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이거는 수호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근데 처음부터 X바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어렵죠? 일단 우리는 그냥 X의 평균, X의 분산을 구하면 된다 그랬어. 그쵸? 그걸 이용해서 X바의 평균과 분산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에 대한 표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X에 대한 거라는 건 그냥 이 공 중에 하나 뽑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공 중에 하나를 뽑아. 그러면 그 공에 적혀있는 숫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4, 5, 6, 7 요거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지? 근데 수호야 4가 뽑힐 확률이 얼마다? 공이 200개네요. 그죠? 200분의 80 그럼 20분의 8이니까 10분의 4라고 쓸게요. 10분의 4. 그 다음에 5가 나올 확률은? 그러면 10분의 3. 그 다음은? 200분의 40이니까 10분의 2. 마지막은?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요것이 X에 대한 확률 분포표고요. 그럼 여기서 규진아 X의 평균 얼마일까? 불러. 16 더하기 15 더하기 12 더하기 7이 그치. 다 더하면 얼마일까 이거? 다 더하면 50이요. 그럼 5가 되겠네 평균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해야 됩니다. 분산. X에 대한 분산은 자 제곱의 평균 자 16, 25, 36, 49 그 다음에 그러면
10분의 그리고 64 플러스 75 플러스 72 플러스 49네.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죠? 계산 좀 해줘봐. 이거 얼마니? 1. 요거 다음 26 나오나요? 1입니다. 1. 자, 그래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했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궁금한 x바에 대한 걸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재현아, x바의 평균은 얼마? 병준아, x바의 평균은 얼마? 똑같죠? x의 평균과 x바의 평균은. 그럼 재현아, x바의 분산은 얼마? 그렇지.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이 100이 쓰이는 거야. 그쵸? 요게 지금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 우리가 n이라고 쓰는 n이 100인 거니까 x바의 분산은 100분의 1입니다. 그쵸? 맞죠? 100분의 1. 자, 그러면 그때 x바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8이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뭘로 넘어가란 얘기야? 정규분포로 넘어가란 얘기죠. 그쵸? 예,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규분포로 넘기면 n 5,10분의 1의 제곱, 요게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했을 때 0.028이 나와야 되는데, 0.028이면은 반대 구간이 0.477이잖아요. 그치? 0.477이면은 2에서 나오는 값이잖아. 2. 그러면 k가 얼마여야 될까요? 표준화 시켰을 때? 그치? k를 이렇게 표준화 시켰을 때 그 결과가 2가 나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10분의 1 곱해주고 5 넘겨주면 k는 5.2가 되겠네요. 그쵸? 5.2. 요렇게 k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x바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그치? 이런 거는 x에 대한 정보들을 찾고 그걸 가지고 x바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77번 한번 풀어보세요. 77번. 그냥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복잡한 구조로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우선 초콜릿 한 개의 무게가 30,4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자, 여기서의 x는 뭐냐? 초콜릿 한 개의 무게죠. 초콜릿 한 개의 무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초콜릿을 4개씩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한다. 그러면 이 4개, 4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치?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구나. 그래서 n값이 4야. 그럼 n값이 4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정규분포 말고 재현아, x바에 대한 정규분포가 나와줘야 되잖아.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뭘까? 30,1제곱 이렇게 되겠죠? 30,1제곱. 그죠? 이게 x바에 대한 정규분포인데, 근데 4개의 초콜릿을 담은 상자의 무게가 109.76 이하이면 불량품이래. 그죠? 근데 여러분 이 109.76은 x바가 109.76이 된다는 얘기인가? x바는 그 4개의 초콜릿 무게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9.76은 그 4개의 초콜릿을 담은 상자의 무게라 그랬죠. 뭐 상자의 무게는 무시하는 거니까 4개의 초콜릿을 합쳐서 지금 109.76. 아, 그러네. 그런가? 아, 그러네. 맞네. 그치? 16을 4로 나눈 거니까. 재현이 2제곱이라고 했니? 미안해.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109.76이 x바하고 바로 비교되는 게 아니라, 자, x바는 그 초콜릿 4개를 뽑았을 때 그 4개의 평균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시 얼마를? 4를 곱해야 이게 초콜릿 4개 무게 합이 되는 거지. 그 초콜릿 4개 무게의 합이 109.76 이하
자, 요렇게 될 확률. 이게 곧 뭐가 되는 거냐면 한 상자가 불량일 확률이 되는 겁니다. 한 상자가 불량일 확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 4로 나눠주면, 규진아 이거 4로 나눠줄래 이거? 4로 나누면 얼마야? 4로 나누면은 27.44요. 27.44. 자, 그럼 27.44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27.44를 요걸 가지고 표준화시키는 거니까, 자 여기 Z가 되고, 27.44에서 30을 빼면 얼마지? 마이너스 2.56인데 그걸 또 2로 나눠야 되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28이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 1.28로 갈게. 마이너스 1.28. 자, 그러면 이러할 확률은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 그치? 0부터 1.28까지를 0.4로 쓰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1이 되는 거야. 0.1. 자, 근데 이 확률이 뭐라 그랬냐면 초콜릿 한 상자가 불량인 확률. 그게 지금 0.1인 거예요. 그쵸?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건데, 자, 초콜릿 한 상자를 딱 골랐을 때 그게 불량일 확률이 0.1이야. 근데 초콜릿을 몇 상자를? 400상자를 골랐대요. 그죠? 400상자. 그럼 뭘로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항분포로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를 딱 골라서 불량일 확률이 10분의 1인데 400개를 골랐다 그랬으니까 이항분포 400, 10분의 1 요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이렇게 잡으면, 유나야, 이 y는 뭘까?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를 400, 10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가 뭘 나타내는 이항분포일까요? 저 이항분포의 주인공이 무슨 개념일까? 불량인 초콜릿 상자가 몇 개냐? 400개 조사했잖아. 400개 중에서 불량품이 몇 개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맞니? 이 y가. 그 이항분포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y는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400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죠. 불량품, 불량인 상자의 개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y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불량인 상자가 28개 이하일 확률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y가 28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p y가 28 이하일 확률 얘를 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얘를 구하려면은 이항분포에서 푸는 게 아니라 뭘로 넘어가서 풀어야 돼? 정규분포로 넘어가서 풀어야죠. 그쵸? 그래서 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한번 넘겨주면, 재현아 정규분포 뭘 따를까? 40, 36. 그럼 6제곱을 따르겠죠. 그쵸? 당연히 y라는 확률 변수가 그걸 따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확률을 구할 거니까 28을 요걸로 표준화 시키면 얼마 나오겠어? 2 나올까?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요. 그럼 요거 보면 되네. 이제 0부터 2까지를 0.48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는 뭐가 돼? 이거는 0.02가 되는 거죠. 그죠? 0.02 요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 막 여러 가지 다 들어있지. 그치? 표본 뽑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항분포로 가서 정규분포로 바꾸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단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싹 다 이게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죠? 복잡한 구조로 문제를 냈지만 단계 따라가면 풀 수 있다. 예. 표본 평균으로 바꾸는 이유? 여기서 지금 우리는 초콜릿 하나하나가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초콜릿 상자가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그 초콜릿 상자에는 초콜릿이 몇 개씩 묶여 있어? 4개씩 묶여 있지. 그러니까 그 4개 묶인 거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각각의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4개의 무게의 평균이 중요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하나씩 판단하는 게 아니라 4개씩 묶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x바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맞죠. 표본을 하나하나 뽑아서 그 표본이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거 4로 그 4개로 봐서 표본 평균을 바꾸면 4로 또 저거 나누잖아요.
109.76. 음. 그럼 그거는 하나하나씩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이 109.76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 4개의 무게의 합이지. 그지? 그런데 요 X반은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4개의 초콜릿 무게의 평균이지. 그지?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4를 곱하면 요게 뭐가 되냐면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4개의 초콜릿 무게의 합이잖아. 그래서 얘가 109.76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 상자가 불량인 상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 4개의 초콜릿 중에는 무게가 이거를 넘는 초콜릿도 있겠죠. 그죠? 이 무게가 이걸 넘는 초콜릿은 정상의 초콜릿이잖아. 정상의 초콜릿도 있고 불량의 초콜릿도 있고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각각이 정상이냐 불량이냐가 아니라 그 상자가 정상이냐 불량이냐잖아. 그러니까 X바를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에서는 38쪽으로 가볼게요. 38쪽. 자, 38쪽에 96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계 단원에서 좀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통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표를 만드는 걸 어렵게 내거든요. 표를 만드는 걸 어렵게. 여러분 기출도 풀다 보면은 그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 되는데 그걸 그리는 게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 그래서 이 문제도 확률 분포만 잘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적힌 12개의 공이 있는데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하는데 꺼낸 공에 적힌 수를 모두 더하여 그 합이 4의 배수가 되면 이 시행을 멈춘대. 그러면 X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냐면 X가 3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어. 자, 그럼 생각해봐. X가 3 이상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거는 확률 분포를 다 그릴 필요 없이 X가 얼마인 경우와 얼마인 경우만 구하면 될까? X가 0일 순 없죠. 어쨌든 최소한 한 번은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X가 1이 되는 확률이랑 그 다음에 X가 2가 되는 확률 요거를 구해가지고 그걸 그냥 어떻게 해주면 답일까? 그지? 1에서 빼주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X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공을 하나 딱 꺼냈는데 그게 뭐가 나온 거야? 4의 배수가 나온 거야. 그치? 하나 딱 꺼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쉽죠? 요거 그냥 얼마겠어? 1부터 12까지 중에서 4의 배수 3개 있잖아? 그러면은 4분의 1이겠죠? 그죠? 4분의 1.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두 번을 뽑아가지고 그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 합이 얼마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합이 4가 될 수 있고요. 8이 될 수 있고 12가 될 수 있고 16이 될 수 있고 20이 될 수 있고 24가 될 수 있겠죠. 근데 24는 사실 불가능해. 그치? 24는 왜 안 될까? 24가 되려면 12, 12를 뽑아야 되는데 처음에 12 뽑으면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쵸? 근데 24는 불가능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합이 4가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4가 되는 경우 뭐가 있어요? 1, 3 또는 3, 1도 있을 거고 또는 2, 2는 될까 안 될까?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2, 2가 안 되겠네. 그치? 그러면 합이 4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다겠죠.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는요? 8이 되는 경우 뭐 있을까? 1, 7 요 순서로 갈까? 2, 6 3, 5 4는 안 되고 그럼 요 뒤집은 거 그죠? 여기다 곱하기 2 해가지고 6가지 요거는 2가지 요것도 하나만 쓸게요. 뒤집은 거 빼고 여기다 곱하기 2에서 2가지 여기도 곱하기 2에서 6가지 그 다음에 12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1, 11 그 다음에 2하고 10 3하고 9 4, 8은 안 되죠. 그죠? 4, 8 건너뛰고 5, 7 그러면 6, 6,
못 뽑으니까 요거에다가 곱하기 2겠네. 그치? 그럼 몇 가지예요? 8가지. 자, 그 다음에 16이 되는 경우는 16이 되려면 얼마부터 가능하니? 40이는 안 되잖아. 4가 4의 배수니까. 그치? 그러면 5, 11, 그 다음에 6, 10, 그리고 7, 9, 88 안 되니까 요게 단가? 여기다 곱하기 2. 그럼 몇일까요? 6가지. 그 다음에 20이 되는 경우는 20이 되는 경우는 얼마부터 되니? 80이 안 되니까 9, 11 밖에 없네. 그지? 아니면 뒤집은 거.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해서 2가지인데, 자, 이제 여기서 이 확률을 지금 이제 경우의 수는 다 구했어요. 이게 268, 268 더하면 얼마예요? 24가지잖아. 그럼 이걸 확률을 뭐라고 해야 될까? 몇 분의? 132분의? 2 번을 뽑았다를 전체 경우로 볼까? 그쵸,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11이잖아. 그지? 전체 경우의 수가. 그럼 12 곱하기 11이니까, 자, 요거 분에, 그러면 약분시키면은 11분의 2가 되겠네. 그지? 11분의 2. 그래서, 자, 합이, 그러니까 두 번 만에 4의 배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11분의 2만큼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할 것은 아까 구한 4분의 1이랑 11분의 2를 더해가지고 요걸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쵸?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44분의 얼마? 19? 44분의 19를 1에서 빼니까 어떻게 돼? 44분의 25가 나오겠네. 그치? 44분의 25 요렇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노가다를 해가지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통계 단원이지만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98번도 한번 볼게요. 98번. 자, 이 문제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7,3제곱을 따를 때 확률 p 제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랬어요. 자, 이거 우리 비슷한 문제 전에도 풀어봤는데, 이런 확률이 정규 분포에서 이런 확률은 언제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치? 두 개의, 그러니까 요 범위의 딱 가운데에 뭐가 있을 때, 평균이 놓일 때.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뭐 일단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랑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을 구해야 되니까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근데 얘는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한번 풀어보고, 6a-4를 2로 나누니까 3a-2잖아요. 그럼 3a-2가 얼마가 될 때? 7이 될 때? 그럼 a가 얼마야? a가 3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답은 맞는데 이 문제에서 약간 고민되는 게 좀 있는데, 이게 생각해봐. 이 확률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딱 센터에 있으면 최대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가 일정할 때예요? 이 폭이 일정할 때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러면 당연히 센터에 딱 맞게 잘랐을 때가 가장 넓이가 넓다. 이건 확실해. 근데 얘는 이 폭이 일정한가? 폭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폭이 일정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 폭이라는 게 얘에서 얘를 뺀 건데, 얘에서 얘를 빼면 2a 플러스 6이잖아. 이게 지금 이 구간의 폭인데, 이 폭이 a 값에 따라 어때요? 바뀌잖아. a 값이 작아지면 폭이 줄어들고, a 값이 커지면 폭이 넓어지고 이렇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요건 내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폭이 똑같이 나오거든. 폭이 똑같이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가운데에 평균이 놓일 때 그때가 넓이가 가장 넓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A 값은 3이다.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기출로 가서 우리 지난번에 그 상호 기출 풀다가 15번 문제가 87쪽에 이 문제가 약간 좀 이상하다 그랬죠, 그쵸?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답은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변수들을 이상하게 줬어요. 문제 풀다 헷갈리도록. 그래서 일단 풀어볼게. 87쪽에 15번입니다. 자, 60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그럼 먼저 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넘길게요. 그러면 9분의 2n, 여기다 이제 9분의 8 곱하니까 81분의 16n이네, 그치? 자, 그럼 요거는 9분의 2n, 9분의 4 루트 n의 제곱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이게 x에 대한 정규분포인데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예쁘게 잘 해야 답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 식을. 근데 이제 이 식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를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풀어야 돼. 절대값은 사실 푸나 안 푸나 마지막에 풀어도 돼. 절대값을 푸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n을 양변에 곱하는 거예요. n을 곱하면 보세요. 자, 절대값 여긴 x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9분의 2n이 되죠. 근데 이 9분의 2n이 바로 뭐야? x의 평균이거든, 그치? 그래서 x 빼기 평균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오른쪽도 n이 곱해지니까 4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x 빼기 평균이 나왔어? 그러면 밑에 이거를 뭘로 나누면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게 할 수 있어? z가 되게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양변을 이제 자 x의 표준 편차인 요거 있잖아. 9분의 4 루트 n으로 양변을 나눠줄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쪽도 똑같이 9분의 4 루트 n 이렇게 나눠지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되고 이 부분이 z로 바뀌고요. z. 자,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정리를 좀 하면은 4, 4는 지워지는 거니까 루트 n분의 9가 되겠다, 그치? 루트 n분의 9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식을 fn으로 바라보고 풀어라 라는 문제예요. 얘를 fn으로 바라보고 풀어라,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이제 fn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에서 fn은 요거를 만족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잘 생각해봐. fn이 지금 2 곱하기 0부터 0.5까지. 그럼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의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찾은 요 식에서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이것도 z잖아, 지금. 그치? 얘가 0.5가 된다.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요걸 만족하게 되겠지. 그럼 얘가 0.5면은 루트 n이 루트 n분의 9가 요게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x자로 곱해주면은 18이 루트 n이 되는 거니까 n은 얼마예요? 18제곱 324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n 값은 요렇게 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할 때 있죠. 요거 fn-m 요걸 구할 때, 자, 요거를 구할 때도 위에 단계 보지 말고 요걸로 가는 거예요. 요걸로. 그래서 자, 요 놈을 우리가 여기서 찾았던 요 모양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fn-m 그러면 얘가 여기다가 그대로 이 n자리를 요걸 바꾼 거니까 여기도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p z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루트 n-m분의 9 요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온대 지금? 0부터 1까지의 2배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 얘기는 이놈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놈의 값이 1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놈의 값이 1이 되려면은 루트 n-m 얘가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은 n-m이 8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n 값이 얼마였으니까? 324니까 그럼 324 집어넣고 m 넘기고 81 넘기면 324에서 81을 뺀 것이 m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빼면 얼마예요? 243 네. 이렇게 풀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좀 이상하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이제 n 값을 찾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n 값을 찾았어. 그럼 내가 이제 요거를 쓸 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풀리거든. 근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내면서 변수들을 좀 여기다가 n을 썼으면 요거는 뭐 n 말고 뭐 여기를 a로 써주고 여기를 a 빼기 b로 쓴 다음에 a가 얼마고 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 썼던 문자를 여기다 또 쓰니까 이제 문제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n-m으로 갈 거면 처음부터 바꾸면서 가야 돼. 요거부터.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 답이 나오는 문제라서 약간 이거는 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문제를 좀 뭐랄까 좀 삐리하게 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아무튼 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늘 기출을 풀 시간이 없는데 토요일날 풀이를 해볼 건데 그 송영고 기출이 숙제였잖아요. 이거 답만 한번 불러주고 이거 채점 한번 해보고 송영고는 대체로 좀 쉽지 않았나요? 뭐 한두 문제 정도 빼고는 쉬웠던 것 같은데 요거 답 한번 불러줄 테니까 요거 한번 고쳐보고 그 다음 회차 토요일까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91쪽에 송영고 문제 답 불러줄게요.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그 다음에 5번에 1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5번, 9번에 2번, 10번에 2번, 요게 아까 푼 거다, 그지? 요게 아까 푼 거랑 비슷한 문제. 그 다음에 11번에 5번, 12번에 3번, 그 다음에 13번에 2번, 14번에 3번, 15번에 4번, 16번에 5번, 그 다음에 17번에 2번, 18번은 0.58, 19번은 0.0228, 그 다음에 20번은 뭐 우리 맨날 하는 거 NP, 그러니까 평균은 NP, 분사는 NP 괄호 1-P, 표준 편차는 루트 NP 괄호 1-P.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에 2번이 K 값은 10이고요. N 값은 6입니다. 요렇게. 요 회차는 틀린 문제 한번 고쳐와 보시고, 그래서 앞에서는 38까지, 그리고 기출 5회차, 여기까지, 토요일까지 풀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